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전 국민의 30%가 운동을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잘 되는 센터, 사람이 미어터지는 센터 잘 안 보입니다. 먹튀, 폐업,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너도나도 센터가 많이 생겨서일까요? 아니면 피트니스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8년째 내내 대부분의 수업에 풀마감을 유지하고 있는 운영자가 보는 운동센터들이 까놓고 보면 잘 안 되는 이유 5가지, 그리고 그 해결 방법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제 내 걸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분만의 성공센터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분야, 업종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집단에서 모두가 1등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한 업체가 모든 분야에서 1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개소리야.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쉽겠지만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가 되고 싶거나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꼭 이 2가지를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됩니다. 모두가 1등일 순 없다, 모든 걸 1등할 순 없다. 90% 대부분은요, 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휘청할 거고요, 호황이면 덩달아 상승 곡선일 거예요. 하지만 상위 10%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 2가지 중요한 전제 하에 흔들리지 않는 상위 10%가 되는 법입니다. 저도 원장님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요, 유사 업종이 많이 생겼다, 맞은편에도 생겼다, 심지어 같은 건물에도 생겼다, 그래서 내 회원 뺏겼다, 열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번지 피트니스라는 종목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번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번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번지 강사들이 최소 5,000명은 될 거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자격증은 없지만 수업을 했던 또는 하고 있는 강사님들까지 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겁니다. 번지가 대중적으로 조금 알려지면서 번지 수업하는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없어져요. 소화시장 아니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희소하고 핫한 운동으로 센터를 차렸는데, 수업을 열었는데 왜 이상하게 잘 안 될까요? 맞습니다. 옆 센터 때문이 아니에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운동센터들이 까놓고 보면 잘 안 되는 진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왓은 배웠지만 하우를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지식은 배웠지만 정작 잘 사는 법, 행복해지는 법, 돈 버는 방법은 못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과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동작 종목을 배우죠. 효과도 외우죠. 근육도 얼마나 열심히 달달달달 외웠겠어요.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스쿼트, 텐션업이라는 동작 하나하나인가요? 복직근의 수축인가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군살 없는 몸, 허리 통증 해결,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배웠던 동작 하나하나를 어떻게 고객의 니즈에 연결하느냐, 그리고 결과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동작 하나하나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으로 센터를 성공시킨 그런 협회에서 배우셔야 돼요. 아니면 이미 배운 동작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고객의 니즈로 연결하고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두 번째, 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 내가 알고 있는 동작 수가 너무 적다. 강사 과정에서 배웠던 게 전부다. 번지를 예로 들면 보통 자격과정에서 50에서 60개 정도의 동작을 배웁니다. 그냥 기준점에 서 있는 것도 하나의 동작이다 보니까 실제로 점프나 이런 큰 동작들 한 6개, 7개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꾸준히 오시는 회원님들이라면 6개월 정도면 이 동작은 모두 소진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더하기 빼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 자리 더하기 하죠. 2자리 더하기 하죠. 3개 더하기까지 해봐요. 아무리 어렵게 하고 아무리 재밌게 수업을 한들 6학년 때 해보라고 해요. 시시하죠. 똑같아요. 아무리 재밌게 구성을 하고 변형을 한다 해도 오랜 시간 회원들의 관심을 잡고 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베이직, 다음 레벨, 그 다음 레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협회에서 시작하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단 하나, 부상 입지 않도록 운동 역학적으로 잘 구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 고객의 니즈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안 되어서입니다. 이게 뭔 말이야? 처음 여러분의 센터에 고객이 왔을 때는 고객의 니즈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 거북목 뭐 이런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고객의 니즈는 변화합니다. 어디 강사들도 못하는 난이도를 해내는 성취감일 수도 있고요. 못할 것 같았는데 해냈을 때의 폭발하는 도파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센터 고객이 원하는 것은 처음에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서 나중에는 감정적 만족으로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장기 회원의 비율이 낮다면요, 이 감정적 니즈에 대한 여러분만의 무기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재밌거나 신나거나 도전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이어트 전후, 체형 밸런스 전후 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은 기본인 거예요. 만약 이거 없이 재밌거나 신나기만 하면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네 번째, 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 여러분만의 가치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센터 하면 딱 떠오르는 단 하나의 단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본질적인 Y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센터들은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광고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광고들이나 이런 시스템들 같은 거 보면 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 중에 문제, 여러분 센터의 확고한 정체성과 가치에 이런 것들은 살짝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면 고객이든 협력사든 저 센터는 이런 곳이야, 이런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고객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센터의 정의로 정하세요. 뭐 한계라야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요, 이거 하자니 저거 버리기 아깝고 이러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아까워도 가장 중요한 단 하나만 내세웁니다. 저는 제 사무실 칠판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센터는 이런 곳이다. 내가 이것을 하는 목표는 이것이다. 그리고 매일 읽고 되새깁니다. 다섯 번째, 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더 늦어집니다. 여러분은 센터를 왜 하게 되었습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어야죠. 최저시급 이상은 벌어야죠. 그런데 수익이 제1의 목적이라면요, 차라리 다른 업종 하는 게 낫습니다. 이 센터는요, 일반적으로 공간, 즉 월세죠, 장비, 즉 초기 비용, 이게 높은 업종이에요. 빠르게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너무 대단하지만요, 이 조급함은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네 번째 이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떤 곳인가, 왜 하게 되었는지를 되새겨보세요. 이 부분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센터는 오픈하기 전, 시작 전과 오픈하자마자 그때 다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곳이 생긴다 그러면요,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괜찮은지 어디 한번 지켜보고 등록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번지같이 생소한 종목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오픈 전에 홍보 가열차게 밀어붙여서 센터를 꽉 채워야 돼요. 없으면요, 엄마, 아빠, 친구, 지인 다 동원해요. 돈을 줘서라도 다 불러와요. 정말 괜찮은 데인가 보다, 진짜 핫한가 보다, 이런 처음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 꽉 채운 사람들 중에 엄마 빼고 아빠 빼고 친구 빼고 지인 빼고 나면 진짜 정말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 이상, 이 정도 받아도 되나? 하는 정도의 싶은 그 정도의 가치를 제공해야 돼요. 6개월은 모든 수익은 재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안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려두어야 그 이후에 변수나 어떤 문제들에도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묵직하게 끈질기게 밀고 나가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조급함이 밀려올 때마다 4번,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떤 곳인가,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센터의 정체성, 이 일을 왜 하는가를 곱씹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조급함은요, 센터의 성공을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센터가 잘 안 되는 이유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운동 지식이 고객의 니즈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베이직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고객을 위한 어드밴스 영역이 약하기 때문에. 세 번째, 고객의 감정적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네 번째, 나와 내 센터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조급함. 8년 동안 대부분의 수업을 풀 마감했던 운동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많은 센터의 운영을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제가 생각하는 센터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경제의 흐름,
정책, 상도 없는 빌런들, 직원들 100만 가지 요인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만들어 놓잖아요. 90%는 그 100만 가지 요인에 갈대처럼 흔들리겠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10%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뿌리가 깊은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회원이든 직원들이든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만약 내 주변에 빌런들만 있다 싶으면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뿌리가, 내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다. 2번째, 나도 빌런이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10% 운동센터의 원장님들이거나 아니면 운동센터를 준비하시는 예비 원장님들이실 거예요. 사실 90%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바라기 때문에 스스로를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만의 분야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묵묵히 존버하다가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